자, 이번 시간에 저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어, 저항하니까 선생님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거. 자, 문과생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과생들의 시의 물품. 저항이라고 하는데 시위할 때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저항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탕스 이렇게 부르는 시위대 저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페트병으로 만들었대요. 페트병 두 개 붙여서 여기다 색깔 이렇게 칠해서 저항 시위할 때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여기 레지스탄스는 물리의 전기 저항과 생각이 들때 트럼프 정부가 과학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막대 저항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과스러운 문과 애들이 보면 쟤네 뭔 짓 하나 할 것 같습니다. 고 저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리에서 저항이라고 하면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전류의 흐름을, 전류가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식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전류를 보통 I라고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항은 R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요 I하고 R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자, 그러면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이 힘, 우리가 그냥 이제 정확하게는 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힘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전압이었죠. 그러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해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I는 R분의 V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식 정리하면 V는 IR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지금 이건 조금 이렇게 빼놓읍시다. 자, 요거를 저항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될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선이 저항이 없는 전선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저항 물질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그럼 전류가 여기를 흘러가야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저항 물질 때문에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전선은 저항이 아예 없다라고 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통과하면서 저항을 많이 받을 텐데 이 저항은 뭐에 비례할지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놈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저항이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클까? A, B, C 저항이 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면 B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왜? 제일 기니까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야 될 구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B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A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C는 넓잖아요. 지나갈 공간이 넓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A, 그 다음 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저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져. 그리고 단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이 커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덜컹덜컹 길을 지나간다라고 해볼게요. 길이 길면 얘를 지나가기가 어려울 거고 길이 넓으면 지나가기가 쉬울 거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항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하느냐?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이 단면적을 S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항은 뭐에 비례하느냐?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늘어나면 저항도 커질 거고요. 단면적이 증가하면 저항은 작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긴데 얘는 금이야. 얘는 짧은데 플라스틱이야. 그럼 저항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큰 거죠.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는 여기 이세 개들이 세 물질들이 다 동일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고, 물질이 달라진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콩나물처럼. 혹은 이렇게 하면은 저기 봉화산 아파트 푸르지오 이런 느낌. 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읽을 때는 로라고 읽습니다. 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물질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한 거예요. 플라스틱은 이 값이 크겠죠. 커서 비저항이 커서 저항이 크다. 저항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질,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요 로 값이 작을 거예요. 비저항 값이 작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비저항 곱하기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저항이라는 거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비저항이라는 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슉, 슉, 슉. 이거 하기 전에 잠시. 자, 비저항이라는 거는 아까 뭐였어요? 물질의 특성인데 전류를 잘 흘려주는 정도인데 물질의 특성.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고 이거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물질이 이렇게 있다. 단면적이 S고 여기 길이가 L이다. 그리고 비저항은 로다 라고 하면 이 물질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L의 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좀 더 이뻐 보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전기 전도도라는 개념도 하나 또 나타나거든요.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를 전기 전도도라고 불러요. 이것도 당연히 물질의 특성이에요. 뭐 금이냐, 플라스틱이냐, 고무냐, 나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개념이 어때요? 여러분들 봤을 때 두 개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비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도가 작다는 얘기고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비저항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 뭐야?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서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저항 뭐로 쓰기로 했냐면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요. 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쓰고 읽을 때 시그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런 시그마 많이 썼죠. 이건 대문자 시그마고요. 소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씁니다. 보여줄까?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대문자 시그마 있죠. 여기 소문자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아까 로 어디 있니? 여기 로 이렇게 씁니다. 로하고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로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 사이의 관계. 비저항은 전기 전도도의 역수 관계.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한다, 우리가 생각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비저항이 어떤 물질이냐, 비저항이 이제 큰 물질이냐 작은 물질이냐,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철사가 있고요, 철 있고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럼 전기 전도도를 비교해 볼게요. 철하고 플라스틱의 전기 전도도는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커요? 전기 전도도니까 전류를 잘 흘려주는 정도 철이 커요. 그럼 비저항, 저항값이 누가 크냐는 거야. 똑같은 조건일 때 저항값이 누가 크냐? 철하고 플라스틱하고 비교해 보면 저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역수관계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는 뭘 판단하게 하냐면요, 저항을 주고 길이도 주고 단면적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저항이 누가 크냐 혹은 전기 전도도가 누가 좋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길이는 L이고요, 단면적은 S고요. 이런 물질 A가 있습니다. A, 단면적은 S예요. 자, 얘는 길이가 2L이에요. 그리고 단면적은 S고요, B예요. 자, C라는 물질은요, 단면적이 2S고요, 길이는 L이에요. 자,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의 저항을 측정해 봤더니 다 R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누가 제일 큰 물질인가요? 대답이 바로 나오나요? 대답이 바로 나오나요? 한번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일시정지하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뒤로 돌아가서 전기전도도의 개념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답을 해보면 B가 전기전도도가 제일 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그마 값이 제일 크다. 전류를 제일 잘 흘려줄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금과 플라스틱과 뭐 엄청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저항값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저항이 제일 크게 동일한 물질이라면 저항값이 제일 크게 측정돼야 될 거는 B일 거예요. 근데 저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B가 좀 더 잘 흘려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자, 우리 저항이라는 거는 비저항에다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이런 값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비저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전기 전도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비저항하고 전기 전도도는 역수 관계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전기 전도도가 얼마냐라는 거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전기 전도도라는 것은 길이를 저항과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A 물질의 전기 전도도는 얼만큼이냐? 여기 길이는 L이고요, 저항은 R이고요, 단면적은 S입니다. 자, B는 어떻게 됐냐면요, 길이는 2L이고요, 저항은 R이고요, 단면적은 S 되겠습니다. 자, C의 전기 전도는 얼마냐면요, 길이는 L이고요, 단면적은 ES고요, 저항은 R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빼내고 보면은 얘는 RS분의 L, 얘는 2배의 RS분의 L, 얘는 2분의 1의 RS분의 L,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는 B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몇 배 차이 났는지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누가 큰지 찾을 수 있는 식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쓱 보고 감으로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누가 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프린트 나눠준 거 문제 안 풀어본 사람은 지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에너지띠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그림은 고체 온도가 저온에서 상온으로 될 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될 때, 이 상온이 이제 높은 온도라는 표현도 있고, 그냥 노말, 우리 일반적인 상황의 상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체의 원자가띠에 있던 A가 전도띠로 전이했대요. 그 에너지를,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원자가띠에 B가 생긴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자, A가, 여기 원자가띠에 무언가 A가 있었는데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갔대요. 그 A는 뭐예요? A는 우리가 전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는 뭐예요? 원래 전자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빵꾸 나고 그 전자가 빠져나가서 구멍이 났다 그랬죠. 구멍이 났으니까 공, 그리고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양공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양공이다 맞고요. A의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 때 더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자가띠, 전도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거죠. 높은 상태죠. 위로 갈수록 높은 상태죠. A의 에너지는 전도띠에 있을 때가 원자가띠에 있을 때보다 크다.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무슨 에너지 받은 거예요 지금? 온도, 여기 열 에너지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자, D 간격의 크기가 클수록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건데, 자,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면 원자가띠에 꽉 차고 있으면 전기 안 흐르죠. 전도띠에 비어 있으면 움직일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요.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도가 낮으면 낮은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근데 이제 상온으로 됐는데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띠 간격이 넓어졌으면 그 에너지로 못 올라가겠죠. 띠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온도를 지금 상온으로 올려줬을 때 올라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띠 간격의 크기가 작을수록 쉽게 올라가.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거죠. 띠 간격이 크기가 클수록 아니고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도체와 절연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하나는 도체, 하나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얘는 도체, 얘는 절연체. 만약에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요런 거를 하나 갖다 놨다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놨다 그러면 이 다는 뭐가 되겠어요? 반도체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줘요.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절연체하고 반도체하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띠 간격이 넓은 놈이 절연체, 좁은 놈이 반도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요거 안 주고 가와 다만 줬어요. 그러면 도체랑 절연체입니다 하면 얘가 절연체가 되는 거겠죠? 요거 두 개만 줬어요. 요거 안 주고 요거 두 개만 줬어. 그리고 그럼 하나는 절연체고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얘가 반도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없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나에서 에너지 준위는 전도띠가 원자가 띠보다 높다. 즉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띠가 더 크다. 맞습니다. 자, 가는 도체 에너지 띠 구조이다. 맞죠? 나에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여기 원자가 띠가 쫙쫙쫙 있는데 여기 안에 무수한 에너지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그럼 얘네들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그래서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조금 부족하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전도띠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좋다. 자, 얘는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띠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띠 간격을 건너뛸 수 있는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늘 지금 수요일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잠깐 선생님 병원 가야 돼서 서울에 저기 아산병원 다녀왔어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걸 봤네. 이 뒤에 롯데월드 타워 보이고 슬로우 모션을 찍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입니다. 빠자자자. 오, 멋있죠? 우르릉 쾅쾅. 한 번 더 찍었어요. 슬로우 모션입니다. 번쩍번쩍 하더니 요 무슨 화질 엄청 좋았으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저기 뒤에 롯데월드 타워 보이죠? 그랬습니다. 요 현상이 지금 이 부도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구름과 땅 사이의 전이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불러요. 이 전압이 무지무지 높아서 이 띠 간격을 뛰어넘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전자들이 여기를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와장창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기 엄청나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흐른 흔적인데요.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면 흘렀지 왜 저렇게 밝게 빛나냐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전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전자가 지나가면서 공기 분자들을 때리는데 그 공기 분자들이 그 전자에 맞아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마침 어제 병원을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업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 얘기했고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 끝이구나. 온라인 끝이구나. 이제 대면으로 만나요.